음악을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 인력적으로 그런 게 있고 다시 순례로 돌아가면은 근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겪게 되는 질문, 그다음에 음, 진짜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그 사고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분 바투타의 책을 술래기라고 당신이 명명하시기도 하고 왕도 그런 의미에서 써보라고 하신 건데 술래기죠. 특히 11장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알라의 가오 요게 그 반복구를 우리가 읽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이 멘트가 무슨 말일까? 이 지금 이게 음, 어, 이슬람교에 대해서 무함마드의 뜻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게다가 엄청난 검열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이 이게 인도에서만 8년 정도 있었던 거죠. 인도에서만 이렇게 탈출 조금 더 걸리지만은 공식으로 8년이더라고요. 그 8년의 경험이고 그 안에서 메카 메디나를 갔다 오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게 아니었을까? 그럼 그 답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음, 순례기를 완성했을 수도 있고, 어, 붙들린 게 맞죠. 그 붙들려가는 과정을 좀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재밌을 거고요. 이게 처음에 너 왜 왔냐 물을 때, 나 여기 정주하러 왔다. 거기서부터 이제 스텝이 꼬인 거죠, 스텝이.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건데 중국 갈 때라든지 뭐 딴 거 보면은 이 이분 바투타가 호기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공부하고 싶지만 세상도 음, 그러니까 이슬람보다 세상이 더 크다는 거를 아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분위기가 안 간다 하기 또 좀 곤란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여기 살러 왔어요. 이게 그 카프카 소설 제목이야. 그 카프카의 성에 보면은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면 그 K가 나 여기 살러 왔다고. 뭐 아이고 뭐야 소설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스텝이 꼬여가지고 처음에 빚을 지잖아요. 외국인이고 정주를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으려면 선물과 함께 자기의 존재 증명을 해야 돼요. 요 빚을 나중에 이제 저한테 빚이 있어요. 음, 지나가시는 길에 떠들떠들 해가지고 그 술탄이 이렇게 내가 낼게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묘를 지키는 묘지기가 되기도 하고 이제 점점 스텝이 꼬여가서 본인도 나중에 사선을 오가게 되죠. 그런 흥미로운 드라마가 이렇게 숨어 있는 장이고 다음 주는 뭐 여기 드라마의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로 갈까요? 델리로 가보자요. 그래서 만나야 되겠네요. 아, 네. 네, 저는, 네, 이 11장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처음에 궁금했던 거는 딱 11장을 봤을 때 왜 사람이 이 챕터의 그 제목으로 있을까? 얼마나 중요하길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어떤 지역 지명이었잖아요. 모든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다. 그래서 왜였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었고, 물론 앞에서도 계속 이제 조금씩 설명은 됐었지만,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 되게 대조적으로 보이는 너그러운 술탄의 모습과 잔혹한 술탄의 모습이 되게 대비되는데, 궁금했던 거는 이거를 우리 이제 저 같으면 보통 이제 여행기 같은 거 쓸 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내가 겪은 대로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대비적인 모습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술탄의 모습, 이렇게 보이는 술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술의 순서가 왜였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초반에 그 너그러운 음도 말씀이 인자하고 너그럽다고 그러시지만 진짜 너무 과하게 주니까 너무 화려함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음,
여기서 또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 되게 통신관들의 역할이 하여튼 사건을 일으킬 때 통신관들의 역할이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신관도 있었고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미르들은 한 명씩 그 노예들 중에 한 명씩 그 술탄한테 보고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거죠. 네, 아미르들은 뭐 아는 거예요. 아나? 그건 모르겠네. 그 기술로 책에서는 딱히 설명이 없었던 것 어, 같아. 아무튼 이렇게 그 술탄한테 전하는 그 노예들이 한 명씩 있다는 것도 그랬고, 어, 청소부라는 말로 표현됐던 것 같은데, 청소부인데 막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막 정보 아, 갖다가 막 네네네. 이런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 술탄에 대한 뒷담화 했는데 막 잡혀가서 죽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인도의 상황. 그리고 뭐 곳곳에 이렇게 심어놨다는 게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머문 기간이 긴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강제로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또 못 떠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네. 생각도 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렇게 생기신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네? 왕이니까. 어. 아까 그 발반도 못생기기로 아, 유명하다는데, 진짜요? 왕을 그렸는데, 목숨 걸고 그려야 되니까 그랬다. 무하마드 빈 투글루크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면 지금 뭐 앞에서 말씀 다 하셨으니까 음, 시기적으로는 이런 시기다. 뭐 이분 음, 바투타는 뭐 이렇게 이제 이건 나중에 한번 야, 지도를 대단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위기상으로는 이렇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아마 너무 좋네요. 중학교 그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진이 왕조가 그래서 쭉 그러니까 한 번에 온 건 아니고 8세기경부터 네네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 이슬람 세력이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고 이게 우리 그때 읽었을 때도 네, 되게 놀랐는데, 네, 이슬람이 7세기잖아요. 600년, 네네네, 600년대에 네, 이렇게 발흥을 했는데, 네, 네, 맞아요. 8세기에 저기를 가잖아요. 네, 그게 그 우리가 그때도 나눈 것처럼 이 엄청난 상업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다, 이 종교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이거를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음, 이슬람교에서. 음, 네, 선생님? 네. 네, 그렇고, 그래도 이번에 델리 술탄 이런 것도 배우고, 네, 아니, 너무 쏠쏠했다. 아, 꾸뚜브 네. 미나르가 또 나오네요. 네.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무하마드 빈 투글루크의 먼저 이 사람에 그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영토 확장이 1330년에는 이 정도였다. 근데 술탄 왕조가 들어서고 가장 많은 영역을 음. 확보한 술탄이다, 왕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지? 그러고 그, 그래서 수도를 옮긴 게 네네. 가장 큰 그 네네네. 사건이더라고요. 네. 네네. 그 수도 옮긴 것에 대해서는 타울라 여기 음, 아바드라고 나온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음. 여기 조금씩 인터넷이랑도 정보 좀 나는데 부의 도시라는 의미다. 원래 이름은 데바길이라는 지역이었대요. 데바길이라는 뜻은 신들의 언덕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명칭에서 이렇게 그 수도를 옮기면서 여기를 타바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때는 뭐 어떤 뭐 이 수도 천도가 어떤 실패라거나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보여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 바투타가 아주 강렬하게 비판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이 술탄의 가장 나쁜 음, 짓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수도 천도를 이분 바투타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천도하려고 했냐면, 그 시민들이, 아련전에 음. 전단지를 막 뿌려. 근데 전단지에 뭐 무하마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간밤에 뿌리고 가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뭐, 무하마드가 수도를
옮기는 걸 결정했다 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인터넷 정보와 내용이 조금 달라요. 다른 네. 느낌으로 읽혀서 그것도 재미있었고, 여기 그 인터넷 정보를 조금 말씀드리면,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수도천도였고, 그 다음에 그 도시의 계획 도시를 설계해갖고, 이게 뭐 직업별, 계급별로 나눠갖고 살게 했다. 뭐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다, 뭐 이 개혁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런 부분은 저한테는 되게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바투타의 글에서는 아 이게 또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 안에서는 또 다르게 음. 그 느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진리즘 발표하신 부분에서 나왔던 그 역참 다울라 타바트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에 평탄한 길을 깔고 일정한 거리마다 역참을 설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1333년에는 여기다가 조폐청을 두고 동전을 발행했다. 그리고 어, 뭐 타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면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힌두교 축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무함마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울라 타바트인데요. 제가 요거를 조금 선생님들하고 보고 싶어서 이게 이제 그 여기를 여행한 분의 블로그거든요. 음. 근데 그냥 여기 한 번 조금만 보고 가시면 이 뒤에 좀 전에 보였던 그 음. 성곽이고요. 그 앞에 이렇게 상인들이 있어요. 상인들이 뭐 과일도 팔고 이렇게 이 간판들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 관광객 차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수박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아,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우리 책에도 뭐 수박이 많이 나와서 이 수박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워낙 뭐 다르게 생겼으니까 음, 그 어디에서는 여기 다울라 타바트가 물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 얼마 못 살고 여기가 또 빈 도시로 바뀌는데 그게 아마 물이 없어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 근처에 과일 재배하기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파나 봅니다. 뭐 필름도 팔고 관광지니까 음. 재밌었고 이런 성곽의 모습들 성곽의 모습들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네요. 음, 음, 보면 될 것 같고 그 모습들을 현재 가면 볼 수 있다. 음. 말씀이들도 음. 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PPT로 돌아가서 어, 그 이븐 바투타가 그 술탄궁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묘사하거든요. 입구부터 문이 몇 개 있고 그리고 그 문에는 어떤 음. 사람들이 서 있고 그런 묘사를 하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 이 아련전인데 세 번째 문인가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아련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술탄을 아련하는 곳이겠죠. 근데 거기 이름을 하자르 아스툰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자르 아스툰이 천 개의 기둥이란 뜻이다. 그래서 이후에 서술에서 보면 술탄이 여기서 월요일 목요일 날 제가 민원 접수라고 표현은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와서 수탄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요청을 하는 건지 여기 나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서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외부에서 손님들이 올 때 이제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아주 음.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관련된 사진은 없어요. 근데 여기 음. 책에서는 음. 나무기둥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대략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갖고 제가 가져와 봤고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까지 이분 바투타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동물이 토끼. 말하고 코끼리인데 이 오른쪽 사진은 이거는 이제 무글제국대 사진인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코끼리 장식을 보고 싶어갖고 음. 그리고 코끼리에게 뭐
양산을 차일산 뭐 그거를 씌워놨다는데 그 양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산을 이렇게 씌워놨다고 뭐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 코끼리를 막 엄청 16마리씩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뭐 되게 화려하고 막 웅장하게 꾸며놨던 것 같습니다. 그 코끼리 장식으로는 그 네, 네. 상아를 꾸미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네, 여기 상하 이거. 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뭐, 그거 꽂아놓잖아요. 무기 같은 거 음, 꽂아놓기도 하고, 이분 바투타가 그 무하마드에 대한 그 첫 번째 장에서, 11장 첫 번째 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하사하기를 좋아하고, 음, 두 번째는 그 유혈을 즐기는 괴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정말로 그 무심코 읽었는데 다시 보니까 정말로 그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 모습이 내내 뭐 하사하는 모습이 아주 계속 펼쳐지는데요.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거는 책에서 명절날 치를 때 명절날이 제일 화려하다는 이분바투타의 말씀 있으세요. 명절이 제일 화려한데 뭐 비단으로 기둥을 꾸미고 뭐 당연히 뭐 코끼리 사람들도 다 꾸미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일반식하고 음. 어선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 그리고 무함마드는 인도 사람보다 외방인을 더 좋아한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책의 내용을 또 가보면, 이게 그 필발이. 네네. 이게 필발이라고 하는데 후춧가라고 음, 하더라고요. 약간 그 통증 완화제 같은 그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거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우선은 인물을 먼저 제가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인물은 크게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여기 안 썼는데요. 제가 막 좋아하는 상인인 어떤 샤하부딘이라는 사람하고 말리쿠 투자르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94페이지에 있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이제 술탄이 들어와라. 이 말리쿠시라는 사람한테는 어떤 도시를 책봉하고 재상의 자리를 주고 이 사람한테 이제 술탄이 들어와라. 여기 데리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친구인 샤하부딘하고 둘이 같이 가요. 둘이 같이 가는데,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근데 이 말리쿠시 재상 자리를 얻으니까 배아파하는 어떤 사람이 떠나는 이 두 사람의 행렬을 이렇게 그 물건들을 뺏으려고 숨어 있다가 말리쿠스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샤하부띠는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우 이제 살았는데 통신관들이 이걸 또 소식을 전해. 수신호대 샤하부딘이 이만저만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술탄이 돌아가 원래 니네 집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샤하부딘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다 나는 무함마드 이 술탄을 꼭 만나고 술탄이 있는 땅이 있었는데 샤하부딘이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재산을 엄청 많이 받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인가로 호르무즈인가 어디로 떠나요. 돈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그래, 안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개털됐어요. 어,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인도에서는 신이 인도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대. 뭐 다 뺏는다고 하나 뭐 어, 그런 네. 그 95쪽이죠, 95쪽. 네, 그런 네, 인도에서의 돈을 가지고 추국하는 사람은 음, 적고, 음, 나가도 음. 알라께서 해악을 내리시어 탕진하게 만드시나 보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재밌었고 또 두 번째 분은 이분인데 바그다드에서 온 아미르 어, 기아수딘인데 이분 바트타는 이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막 인색하고 뭐 돈도 안 꿔준다고 그럴 정도로 근데 제가 이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나중에 좀 이 표현이 너무 싼데 삐지잖아요. 삐져. 왜 삐지냐면 어떤 이 기아수딘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기로 와요. 그랬을 때 무함마드는 그걸 모르고 이 오신 분에게 새로 궁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거처를 새로 만들어줘. 그래서 기아수딘이 난 뭐야. 좀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막 용서를 빌고 뭐 땅에다가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근데 그게 되게 그 왜였을까? 그래서 이제 그 제 느낌으로는 바그다드라는 도시에서 왔다는 게 이분의 어떤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분이 그 이제 할라파 아들이, 그게 힘이 더 세서? 할라파가 그 네. 칼리프,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통 정통에 대한, 이슬람교의 계보에 있는 누가 온 거예요.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왜 이분한테 이렇게 머리까지 맞아요, 맞아요. 교활이실까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아주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 느끼기에는. 근데 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오실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막 필바를 주면서 아주 막 음, 후대했다. 이거는 잘 없는 일이라고 이분 바투타가 말씀하시고 음, 이 필발이라는 게 되게 여기에서 이 사회에서는 중요한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음, 결혼식 때인가 나와요. 그래서 네. 필발이 중요한 식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 그, 106페이지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인도의 관행으로는 왕이 죽어도 그 왕을, 어, 아니, 그 건물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내부 시설까지 몽땅 그대로 남겨두고 후계자는 궁전을 새로 짓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본 바투타가 누구냐면 음, 여기가 아마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프딘이라는 그 아밀인데 이 사람이 되게 이 아랍에서 온 아밀인데 술탄이 아랍에서 온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 뛰어나고 뭐 뛰어남을 인정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사이프트를 아주 인정하고 막 여기 궁에 모시고 그래서 여동생하고 음, 결혼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이 음, 결혼식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페퍼 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신부 측 사람들이 이거 그 있잖아요. 그 신부 측 사람들이 뭘 지키고 문 앞에 서서 예물을 음, 지키고 신랑 쪽 사람들이 와서 요거를 문을 부숴서 가져가야 되는데 신부 쪽 사람들이 지키면 못 가져가거든요. 그럼 못 가져가 결국 만약에 못 가져가면 돈을 내고 가져가야 되는 뭐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요 문화가 108쪽에 있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유나 쌤하고 우리 얘기할 때는 유나 쌤이 음, 하는 거랑 음, 어 느낌이 약간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한파는 거랑 약간 양상은 다르죠. 음, 함은 여자 쪽에서 땡기려고 하는 거고, 맞죠? 함은. 음, 이 물건이 거기 있으니까 땡겨 오려고 하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손님을 맞이하고 뭔가를 베푸는 술탄의 모습 다음에 이제 술탄의 어떤 사륙, 그리고 음, 반란군을 막 마구잡이로 수청하는 그런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분바투타가 이런 걸 보고 있구나.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어떤 마음이 어떠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까 달님이 말씀하셨던, 어, 계속 그 기도문처럼 외우는 그거 있잖아요. 뭐, 알라, 알라를 네네. 부르시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뭐 미안해 하셨을까? 안타까우셨을까? 뭐, 그거를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시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뭐, 이분 바투타의 그 표현으로는 금요일 제외하고 맨날 죽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막 처음부터 다 아무튼 죽이는 얘기잖아요. 이복 형제도 누명 씌워서 죽이는데 처음엔 안 그랬다고 하니까 뭐 인정할 때까지 괴롭혀갖고 인정하니까 뭐 죽이고 그리고 그 존경받는 샤이흐였던 샤하부딘한테 술탄 나한테 와서 나한테 봉사해 했더니 거절하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진짜로 되게 음,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잡아다가 다른 샤이한테 이분 수염을 뽑아라. 이분 또 다른 샤이도 거절하니까 둘 다 수염을 다 뽑으시고 이렇게 잔인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 샤하부딘이라는 분은 정말 훌륭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막 이렇게 음, 죽이진 않았지만 않았고 그리고 이제 술탄이 나중에 이제 마음이 돌아서서 뭐 관직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자리를 주고 그랬던 것 음, 같은데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그 샤프틴한테 와서 또 어떤 음, 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하니까 이때는 이제 막 인분을 먹이고 참수에 음, 처하는 근데 이제 요 분도 그렇고 뒤에서도 누구였지?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은 이게 진짜로 막 아주 이게 뭔지 궁금했어요.
그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냥 처단하면 어떤 원성을 살 것 같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본인이 보기에도 그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 잘 바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다 그렇습니다. 뭐 뒷담화하는 법학자를 능지처참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았고 샤이 후드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상을 내렸더니 그 막 그 넘치는 재산을 막 향락에 쓰고 탕진하고 남한테 안 나눠주고 뭐 이런 음,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참수당하고 그런 일이 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126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요. 이거. 그 술탄이 가장 비난받아 마땅할 짓은 델리 시민들을 철거시킨 일이다. 아까 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했나? 네네. 수도탄도 할 때, 제가 어디서 봤지? 되게 한 명도 안 남기고 음, 완전히 델리를 완전히 뭐 암흑의 음, 도시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책에도. 네,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 불만도 이제 시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어, 시민들이 그를 모욕하는 꾸짖는 전달, 아니, 제가 오타가 엄청 많네요. 꾸짖는 전달을 작성해서 아래쪽에 가져다 뿌리곤 했다. 그래서 이게 호된 탐해가 막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렇게 한 챕터로 나오는데 아이놀 말리키의 반란이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말리크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시대별로 말리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일단은 책에서 보면 이 아이놀 말리크는 이분도 되게 좋으셨던 분 같아요. 존경받고 시민들에게 아주 뭔가 명성이 있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아와드라는 통치권을 무함마드가 처음에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통치하는데 도시가 너무 안정되고 이 안정된 거 말고 더 좋은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안 써놨는데. 그래서 이 도시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너무 평화롭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그 술탄에게 불만을 품었던 귀족들이 여기로 이제 이게 도망치게 된 거죠. 도망치니까 술탄이 또 이제 분노하고 뭐 그 분노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말리크가 이제 반란을 도모하게 되고 붙잡힌 말리크가 델리에서 이제 굴욕을 당하는데 어 이게 이제 이분도 그냥 죽이지는 않고 나중에 사면한 다음에 왕실의 정원 감독관으로 기용하거든요. 인상적이었던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놀 말리크의 처를 치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표현으로는. 그리고 가족들이 가서 면회할 수 있게 몇 번 이렇게 배려했다는 것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 그랬고 아와드라는 도시는 현재도 같은 지명인 것 같고요. 이 도시의 분위기, 뭐 당시의 모습이 있지는 않지만 현재 그 아와드라는 곳이 그 곡창지대였던 거예요. 그 먹고 살기 좋은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음. 아이누마니크가 잘 치세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가 곡창지대고 강이 근처에 있고 하다 보니까 비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고생하셨어요. 그 두 분 다 아주 복잡한 인도사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이 와닿았고요. 여기 11장에서 조금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은 이븐 바투타가 알고 있는 이슬람식 예법이 아닌 것이 조금 나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술탄이 앉아 있는 음,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스밀라 있잖아요. 음, 그 소리를 확 쳐가지고 비스밀라라고 부르고 음, 하고 또 누가 오면 이렇게 부르고 하는 그게 약간 이슬람식 예법인데 그게 좀 독특한 모양인지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이랑 발 밑에 뽀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극도의 등경도 음, 이것도 그 메카 메디나에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이죠. 그 보나쌤 설명이 없었고 여기 이제 제가 찾아본 거는 독특한 요 이슬람식 요 인도 이슬람식의 예법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중간에 기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특히 이분 있지 않습니까? 어, 중앙에서 온 할라파 아들의 술탄 내방, 요거를 보면은 이 술탄이 특히 신경을 이제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존재죠.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술탄인데도, 음, 그 다음에 이제 극도의 예의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 11장이 재미있는 거는 이 문제적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도 재미있는데, 이슬람의 그 할라파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반란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끝도 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 여기저기서. 그게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끝도 없는 반란을 진압해야 되고, 그리고 이 델리 술탄국 바깥으로는 할라파의 그 권위에 이렇게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그 기현 쌤이 하여튼 제가 준비한 거 내용은 뭐냐면은 이 독특한 인도식 무슬람 예법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개인인데요. 술탄이라는 부분이 그 81쪽에 기현쌤 설명하셨지만 이왕은 누구보다도 하사하기를 좋아하는 유혈을 즐기는 개벽들 때 이게 가치가 이게 음, 내용 모순이잖아요. 베푸는데 왜 처단하기를 좋아해? 그러면서 그래서 그의 문전에서는 제가 주목한 게 이겁니다. 졸지에 음, 빈자가 부자가 되고 산자가 죽어나간다. 졸지에 이게 뭐냐면 이분이 좀 경우가 없다는 그러니까 자기 원칙이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그의 원칙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졸지에 이러면은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 인생 경험을 다 까가지고 경우가 없는 사람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으면 소설의 주인공인데 누가 이렇게 졸지에냐. 그 많이 안 떠오르시겠네요. 선생님들의 인생에. 그게 있는데, 저한테는 있는데, 그 개인이 지극히,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이 지극히 사욕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사욕이 또 뭐냐. 물욕에 빠져 있을 때, 뭐, 인정욕에 빠져 있을 때, 뭐, 이럴 건데요. 근데, 제가 이 술탄 있지 않습니까? 이 무함마드. 10장을 갖고 오면은, 어, 이게 첫 번째, 아무런 경쟁자나 반대자도 없이 왕권을 장악했는데, 그 이전에 아버지를 그렇게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분이 자기 이유나 자기 정당성이 뭐가 없어. 그런 게 하나, 하여튼 자기 이유, 자기 정당성, 자기 도덕이 없는 술탄이죠, 술탄. 그런 것도 재미가 있었는데, 나중에 도시를 소개하잖아요, 소개할 때 여기가 그 기현쌤도 보셨지만 찾아본 정보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거는 이 너무 반란이 많기 때문에 음, 이걸 지금 수도로 옮겨가지고 여기저기 진압을 또 하고 원래 델리에 있던 그 기득권이 또 있을 거잖아요. 얘들 좀 정리하고 그런데 되게 불필요한 방식이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되게 시민들을 힘들게 했는데 부수적 효과로 교역망을 하나 더 뚫어가지고 이후에는 도움이 뭐 없지 않았다까지 해석할 수도 있다는데 이분 바투타 눈에 이 일은 어떻게 보이냐가 126, 127이죠. 이분 바투타가 술탄을 묘사하는 걸 보면 술탄이 너무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탄이 뭘 제대로 못 한다는 게 맞고, 그 126쪽에 술탄은, 그러니까 아침마다 전단이 날아드는 거예요. 음, 잘못한다고. 진짜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그 도시에 본인이 못 견딜 만큼, 그래서 127쪽에 새로 가가지고,
이제 너무 마음 편하다는 거야. 욕을 안 먹어서. 그러니까 재밌죠. 인간 탐구로 재밌는데 어떤 욕도 듣고 싶지 않다라는 데에 가는 그 인간의 상황과 그의 캐릭터가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종교적인 구도자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모두가 모두는 아니죠. 모두가 틀렸다 그래도 난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모두가 욕을 하니까 듣기 싫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연고지도 없는데 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인간적으로도 자기 삶의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되나 하면 싶기도 하고 그런데 권력을 진 거는 음, 너무 많으니까 좌충우돌 하는 거잖아요. 편도 없고 뭐 적도 없고 편도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가 지금 많이 빠져 있을 텐데요. 왜 독특한 술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분바투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분바투가 왜 이렇게 여기 오래 있었나? 네, 되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 변덕쟁이 술탄이 이 이분바투타를 놓지를 못해. 이게 그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못 놓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세요 하는데 그럴 거면 내 사신으로 중국에 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안 노는 그러니까 이게 왜 못 나갔냐는 거는 이분 바투타 본인이 좀 재미를 좀 본 게 있고 나중에 좀 질려가지고 수도원에 가죠 그러니까 술탄 딴 데 갔을 때 그렇게 되니까 이분 바투타 일단 좋아했고 이분의 성정에 도망가려는데 안 됐고 이렇게 변덕 많은데 이분 바투타가 이게 둘이 잘 맞은 거예요 여기 뭐가 있다 근데 술탄 자체도 또 재밌다. 그리고 이분바트가 뭘 좋아하냐? 이분바트는 인색한 걸 싫어해. 그래서 한라파 아들이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인색하다. 이런 표현 너무 재밌죠? 내 인생에서 제가 제일 인색한 놈이다. 이게 한라파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또 문제가 있지, 이슬람에선. 그리고 술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역사가 이분 바투타 눈에 인상적이면서도 인간 자체도 인상적이다. 그래서 기현씨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